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의 화물선을 납포하고요. 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화물선 옆으로 고속정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듭니다. 등에 총기를 맨 채 복면을 쓰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은 군인들이 사다리를 타고 승선합니다. 이란이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화물선 납포 장면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납포 영상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희생양이 된 건 세계 선봉량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해운사 MSC의 프란체스카 호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도 불구하고 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여론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란이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미국 CBS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속정을 포함한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 60%가 아직 건재하며 공군력도 전체 전력의 3분의 2는 여전히 작전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미군도 SNS를 통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10,000명 넘는 장병, 100대 넘는 항공기, 17척이 넘는 함정을 투입해 지금까지 31척을 회항시켰다고 선전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피해 통항에 성공했다고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다툼에 해협의 통항 흐름은 거의 끊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악화일로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회담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봉쇄를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은 2차 종전회담 개시 전까지 고조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또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해야 해협은 열리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thing. So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that's very positive. But what do you say to the American public? Excuse me. What do you say to the American 트럼프 people 대통령은 who 이란에 question? 대한 군사작전에서 목표물의 75%를 타격했다면서 지금 당장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주 동안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무기를 보충했을 수도 있는데 미군은 이걸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Against Iran. You posted on No. Truth Social No,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That's it. not Why do what I nee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You posted Why would I on use a nuclear weapon when we've totally, in a very conventional way, decimated them without it?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 규모를 3배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앞서 말했듯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해협은 철통 봉쇄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동맹, 전 세계에 유익할 때만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종전을 바라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비난하면서 결국 협상이 미국이 유리하게 타결될 거라는 메시지로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전 기간 해상 봉쇄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 미군이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직접 또 납포하기도 했네요.
네, 먼저 미 국방부가 공개한 17조짜리 연상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 X호에 대해 해상 차단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이 승선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 이 헬리콥터 2대가 머제스틱 X호로 접근해서 특수부대원으로 보이는 무장 병력이 갑판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유조선이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 인도양에 있었다고 전했는데 2년 전에도 이란산 원유 밀수에 관여해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제재를 받는 세력은 공해를 방패로 삼을 수 없다면서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 단속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전 세계 공해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확대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앞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문제 삼아서 2차 협상을 거부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 봉쇄 강화가 이란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NN은 대이란 해상 봉쇄 확대가 이란 입장을 더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ממתינים לאור ירוק מארצות הברית, בראש ובראשונה כדי להשלים את חיסול שושלת חמינאי, יוזם תוכנית ההשמדה נגד ישראל, ואת מחליפי המחליפים של מנהיגות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이란 관영 매체는 미국과 휴전 이후 처음으로 테헤란 곳곳에서 이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는데 누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10일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회담도 열렸네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현장 논의를 위한 2차 회담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AP 통신 등 미 언론들은 양국이 이곳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주재로 2차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14일 4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협상에 나섰죠.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이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가 참석하고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도 이번에 처음으로 합류를 합니다. 열흘 휴전이 오는 26일 만료되면서 이 레바논은 휴전 1개월 연장, 또 이스라엘의 폭격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죠.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레바논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양측은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 언론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헤즈볼라도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해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소년이 이번 전쟁으로 숨졌다면서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오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visione.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뒤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지금까지 2,300명이 숨지고 7,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쟁의 흐름 자체만 보면 미군이 이란 정규군을 사실상 괴멸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역설인 셈입니다. 겉으로만 평화를 말하는 기만적 휴전이 지속되면서 분쟁이 아예 일상이 되어버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시작된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란의 정규 해군 전력 97%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역사적 전멸을 선언하며 휴전 연장을 발표한 근거입니다. And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And it's only because of the great job that our military did is the reason they mean business. They want to settl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I hope.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군사적 완승이 전략적 패착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역설 그 자체입니다. 먼저 무너졌다던 이란 해군력의 비대칭 반격이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직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상선들을 공격하고 납포하면서 세계 에너지 동맹을 여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제가 고착화됐습니다. 어느 한쪽의 허가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기묘한 통제권의 공생입니다.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because the asymmetries of the conflict are just so clear and so well known. 전문가들은 이런 불안정한 대치가 하나의 일상으로 굳어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합니다. 협상의 동력은 사라진 채 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공전의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란은 유가 폭등을 무기로 미국보다 더 오래 버티겠다며 배수의 진까지 쳤습니다. تیم مذاکره کنندگی ما وارد یک مرحله از مذاکرات شد.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퇴로를 찾지 못하는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휴전이 일상이 된 지금 압도적 무력은 오히려 종전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동 지역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국제 유가가 나흘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3.11% 급등한 배럴당 95.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정부가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경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속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3차 이어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제품의 공급 가격은 지난달 27일부터 6주째 묶이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정부는 유가 불안 상황과 수요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는 2%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100원, 경유는 200원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앞선 최고 가격 고시 때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던 데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 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정부는 또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 제품 비중이 5%가량 되는 만큼 최고 가격을 동결해 물가 상승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당시 판매가 2,000원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아직 완만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05원을 기록했지만 경유 가격은 1,999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건자재 가격도 치솟는 중입니다. 재고로 버티던 건설 현장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공사비 상승 고착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레미콘 혼화재. 레미콘 혼화재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로 만드는데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최대 30% 급등했습니다. 도로 포장의 필수 자재인 아스콘은 원유에서 추출한 아스팔트를 주 원료로 쓰는데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가격이 20-30% 상승했습니다. 접착제와 플라스틱 창호 가격도 줄줄이 오른 가운데 건설 현장에선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업체별 재고 한계를 최대 5월까지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등의 수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 협의 등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사태가 이어진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고착화도 악재입니다. 건설업은 석유화학 자재 의존도가 높고 운송비나 장비 연료비, 보험료까지 유가와 연동되는 만큼 공사 원가가 전반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국면에 유가가 다소 내려오더라도 한번 오른 공사비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자재들의 가격이 물가 등을 반영해서 한번 오르고, 그리고 이러한 개별 자재들의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고금리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이미 6달 연속 상승 중인 건설 공사비는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지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는 분쟁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 일정 지연, 공공인프라 사업 차질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 당국은 자재 수입 절차 간소화나 수입 단가 완화 등 대안을 모색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0%를 넘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 3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05%, 198.1% 뛰어오르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무려 72%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엔비디아 65%, TSMC 58.1%, 애플 48.2%를 뛰어넘어 세계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AI가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D램과 낸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 불균형 속에서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분기 최대 실적의 코스피는 사흘 연속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6,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0.9% 오른 6,475.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는 0.16% 오르는 데 그치는 대신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4월 7일 날 발표된 이후에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달리 하이닉스는 기존 눈높이보다 더 올라간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이어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속에 이른바 B2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34조 원을 돌파했고 20일 기준 34조 2,595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란 잔치 속 늘어나는 레버리지 투자가 향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도체 호황이 역설적으로 노사 갈등을 불렀습니다.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호황을 맞은 반도체 사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이 모여있는 평택 캠퍼스. 8차선 도로 1km 구간이 검정조끼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투명하게 사과 폐지 수십 년간 이어진 무노조 원칙을 깨고 거리로 나선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곳 투쟁 결의대회 현장에 모두 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12만 8천 명, 삼성전자 직원 3명 중 1명은 바로 이곳에 자리한 셈입니다. 이들은 기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직원 몫으로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총파업으로 삼성전자를 바꿀 것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 등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 80%가 넘는 반도체 사업 부문은 사실상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D램은 최대 3%, 낸드 플래시는 4%까지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면서 메모리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또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의 첫 공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김 씨는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 강사 현우진 씨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해달라며 4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경찰 수천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감사 성과를 낸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 공무원 7급 이상, 경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당사자 소명을 거쳐 빠뜨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냅니다. 이후 혁신처는 액수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재산심사 적절성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기로 하고 각 시도청별로 전체 심사 인원 대비 법적 조치 대상 인원을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단순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는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재산심사 적절성 평가가 성과지표에 새로 반영된 건 맞지만 적발 건수만을 가점 기준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하위직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며 혁신처와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제도 개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하늘 높이 떠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장비를 챙기고 대열을 맞춰 산으로 향합니다. 광명시청과 소방당국이 일주일 전쯤 농장을 탈출한 사슴무리를 찾기 위해 연이틀 수색에 나섰습니다. 칠글 캐다 사슴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당국은 해당 위치를 시작으로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애미 새끼 할 것 없이 7마리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를 막 쳐다보고 막 지나가요. 그래서 무서워서 혼났어요.
당국은 수색 시작 1시간 10여 분 만에 산속에서 사슴 5마리를 발견하고 즉시 20여 명을 투입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사슴들이 농장 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 작전을 편 겁니다. 하지만 사슴들은 인기척을 느끼고 금세 달아났습니다. 사슴들은 이곳 산 끝에 있는 농장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산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장 주인은 이전에도 사슴들이 탈출했다가 돌아오곤 했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복귀가 늦어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얘들이 안다니까 이 길로 이렇게 여기 서갖고 있으시든지 하셔야 돼. 당국은 6개월 전에도 사슴 2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주 진술을 토대로 현재 산에 7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슴들의 행방이 다시 묘연한 가운데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 당국은 탈출한 숫사슴의 뿔이 5cm로 길지 않고 공격성이 강한 시기가 지나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만큼 수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지난 2024년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직접 피고인에게 다시는 운전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2024년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입니다. 치매 진단 받고도 운전한 거 인정하십니까? 브레이크와 엑셀 5인의 불태한 수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를 추월하려고 제한 속도를 크게 넘긴 채 운전하다 돌진 사고를 냈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령인데다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선고한 뒤 법정을 나서려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재차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법정에 함께 온 피고인의 자녀에게도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고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BTS 콘서트장 인근에서 암표 판매에 가담한 2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는 지난 12일 BTS 공연이 열리는 고양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암표 구매자들에게 팔찌 형태의 티켓을 채워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팔찌 30개가량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팔찌를 채워줬고 본인은 알바비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한국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쓴 현수막을 펼치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정부 비판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열린 첫 제사에 이틀 연속 공무를 보냈고 내각 관료가 처음 직접 참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왕 칙사가 탄 자동차가 야스쿠니 신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남성이 앞을 가로막아섭니다. 현수막을 펼치자 관계자들이 뛰어와 황급히 끌어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전쟁 범죄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는데 6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사흘 동안 열리는 첫 범죄사여서 직접 참배를 할까 안 할까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예상대로 참배는 안 했지만
공물을 이틀 연속 바쳤습니다. 첫날은 다카이치 사나의 명의로 화분을, 다음 날은 곡물 대금을 사비로 복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마저 이례적이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정부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高市総理は、私人の立場で榊を奉納されたものと理解をしており、政府としてこの場で見解を申し述べるべき事柄ではないと。 우리 장관급인 현역 내각 관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国のためにですね、尊い命を捧げられました英霊の御霊に対しまして、尊崇の念を持って、感謝の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초당파 의원연합 120명도 이번에도 단체로 참배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은 역사를 왜곡하고 전범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또다시 정치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 전지경찰관이 축제장에서 군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총격을 계획했다가 첩보를 입수한 사법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루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전직 경찰관 크리스토퍼 길럼을 호텔 객실에서 체포했고 권총 항정과 실탄 200여 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럼은 뉴올리언스의 한 축제장에서 대규모 총격을 가한 뒤 자신을 향한 경찰관의 발포를 유발해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 정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고온이 더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에 이어 중부 곳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4도, 청주 9.3도, 울산은 9.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울산 20도, 부산도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겪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철통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타격 목표 설정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 일가와 정권 지도부의 후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박 6일 동안의 인도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칩니다. 앞서 인도를 국빈 방문한 뒤 베트남을 찾은 이 대통령은 오늘 또럼 서기장과의 친교 행사를 끝으로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인천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하면 출마 후보자라도 갈아치우겠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뜻하겠지만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5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이란의 편이 아니라면서 이란과의 합의는 미국에 적합하고 유익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자신이 종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아마 이 상황에서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사람은 자신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자신에겐 무한한 시간이 있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면서 합의는 미국과 동맹 그리고 전 세계에 적합하고 유익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 중보사령부는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보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중보사령부 작전구역 내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날 경우 또는 이란 항구를 봉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군용기 수십 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미국과의 휴전 뒤 처음으로 방공망이 가동돼 포격이 이뤄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저녁 적대적인 공중활동이 포착돼 테헤란 서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지난 7일 휴전 시작 이후 방공망이 가동된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이란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란과 전쟁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군 수뇌부가 함께한 안보 전황 평가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와 공격 모두 대비를 마쳤고 타격 목표 설정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절멸 계획의 주모자인 하메네이 일가와 이란 테러 정권 지도부의 후계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매체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면서 이게 또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면 걸프 국가들은 디지털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주요 해저 케이블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상륙 지점과 주요 데이터 센터들의 위치까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통신망에 이란보다 걸프 국가들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저 케이블들이 동시에 손상될 경우 걸프 국가들이 인터넷과 은행 업무 등에서 디지털 재앙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론 객관적인 보고서의 형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새로운 공격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이란군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끊는 건 비교적 손쉬운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의 선제 공격만 피할 수 있다면 수심이 얕은 곳에 닻을 내린 뒤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소형 잠수함을 운용한 전력이 있고 전투 잠수부대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인 홍해 쪽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홍해의 해저 케이블 4개가 동시에 절단돼 중동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케이블 하나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역시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에스컬레이터 게임으로서 긴장도를 계속 올리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전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때마침 세계 최대 해저 케이블 설치 회사가 페르시아만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보수 활동을 중단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가 다시 한번 중재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쟁 이후 더욱 극심한 경제 위기에 몰린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 중재에 절박한지 파키스탄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파키스탄 주유소입니다. 일반 휘발유 값이 368루피, 한국 돈 거의 2,000원입니다. 전쟁 이후 40% 이상 오른 건데 1인당 GDP가 한국의 20분의 1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이라는 거대 산유국과 국경을 맞대고도 비싼 기름값을 치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송유관 연결 사업이 10년 전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중단돼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비싼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 이후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도 덩달아 두 자릿수로 뛰고 있습니다. Common man, the cost of living has increased and there are no job opportunities available, no businesses happening. So where will the economic cycle come in? Where will the flow of money come in? 카타르에서 LNG 수입이 끊기면서 에너지 난도 극심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하루 3-4시간씩 정전에 들어갈 정도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LNG का हमारा जी शॉर्टफॉल आया, बाहर से ईंधन नहीं आ रहा, मेरे प्लांट्स बिजली नहीं बना सक रहे और 1530 मेगावाट का शॉर्टफॉल. 특히 70년 가까이 IMF 구제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종전을 위한 중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극찬한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번에도 중재를 위해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파키스탄 현지 언론들은 2차 종전 회담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라는 오명과 테러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파키스탄.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 성사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란에 파견된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서 호르무즈 항행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호르무즈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 때문이라며 당장 해협을 개방할 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에 머물고 있는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현지 시간 2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종전 협상 등으로 이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란에 간 지 열 하루 만에야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정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에게 이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립 2달이 다 돼가는 우리 선박을 비롯한 모든 선박과 선원들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의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소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이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박들의 호르무즈 통과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이라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공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호르무즈를 열기는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겁니다. 특사 파견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선박만 특별히 통행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도 담겨 있습니다. 정병하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 외에도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인 안전보장을 위한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지도부 서열 2-3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하노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고 싶다면서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밍흥 베트남 총리가 1992년 수교 이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사진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베트남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지도부 서열 2위 인사가 한국 정상을 맞으며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이 대통령은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도약에 한국이 함께하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감으로써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리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전과 교통, 에너지 등 3대 핵심 분야에 우리 기업이 적극 투자해 한강의 기적처럼 하노이 홍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레밍흥 총리는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거라며 화답했습니다. Việt Nam, Hàn Quốc và tôi tin tưởng chắc chắn rằng chuyến thăm của ngài tổng thống sẽ tiếp thêm động lực mới để thúc đẩy quan hệ hai nước phát triển thực chất, hiệu quả và toàn diện hơn nữa trong thời gian tới. 이 대통령은 서열 3위인 쩐타잉먼 국회의장도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럼 당서기장 연임 이후 새로 꾸려진 베트남 지도부 인사 전원과 교류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선 에너지 공급망과 미래 첨단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등 3가지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국이 원유, 히토류 등 주요 전략자원 분야에서 견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간다면 그 어떤 경제적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사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한국과 베트남의 대표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자리해 힘을 실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소비재,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해각서, MOU 70여 건도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친교 행사를 끝으로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노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일찌감치 마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방권력 심판을 외쳤습니다.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정조준하면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출마 지역에 퍼즐을 맞추자 민주당의 슬로건 일 잘하는 지방정부 문구가 완성됩니다. 출정식으로 손색이 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지방권력 심판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박찬대 시장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알다시피 리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서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를 누비고 있습니다. 6월 압승을 목표로 12호 공약까지 발표하며 성큼 앞서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거듭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항상 국민과 함께 낮은 자세로. 전열 정비가 급선무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안보관을 파고들며 반격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은 군사기밀 유출이라며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은 외통위와 국방위를 단독 개최했습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혼란부 장관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줄 필요가 없는 부서까지 전부 다 비밀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걸 넘어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더 나아가 간첩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고 그들과 손잡고 있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해 북한 미 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진술한 이종석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도 현장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악의 축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도 버젓이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0조 원대의 전문과 당류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설탕 담합 관련 1심 재판에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로 대상과 CJ제일제당, 사조 CPK 등 업체 3곳과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년간 확인된 담합 규모만 10조 1,520억 원, 식품 카르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장 점유율 90%를 넘기는 이들 업체는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류의 가격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거래처 제한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시도했습니다. 집행유예로 다 빠졌다고 서로를 안심시키거나 파쇄기에 휴대전화도 넣어버리겠다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피해는 소비자 몫이었습니다. 담합 이후 전분 가격은 최고 73.4%, 과당류 가격은 63.8% 폭등했고 물엿 소비자 물가지수는 39% 넘게 올라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같은 날 앞서 검찰이 기소한 3조 원대 설탕 담합 1심 재판도 진행됐는데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 보기 어렵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설탕 담합에 따른 가격 왜곡 피해를 주장하는 민사소송도 제기됐습니다. 형사처벌 받고 과징금 받고 했는데 그걸로는 이제 부족한 거죠.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서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제지사들이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하다가 3,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와 무림 PMP 등 6개 인쇄용지 제조 판매업자들이 2021년 2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 가격을 올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60회가 넘는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6개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담합 기간 동안 평균 71% 상승했습니다. 제지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동안 가격 상승분은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제지사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으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총 3,383억 원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과 인쇄용지 담합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인 담합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상 등록 허가를 요구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 시 등록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임원 해임 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분할과 지분 매각, 사업 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사태 발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전 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의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본인이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해 조달하는 등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의 미래 신기술 전시와 인공지능 체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TN과 경인교육대학교, 스윙크가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YTN의 과학영상 콘텐츠와 경인교육대의 교육 전문성, 또 스윙크의 에듀테크 기술 역량을 결합해 학습용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 보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준 경인교대 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초등교육 또한 AI와 에듀테크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도탐사 전문 방송인 YTN의 생동감 있는 과학 콘텐츠, 그리고 스윙크의 첨단 에듀테크 기술이 우리 대학이 가진 교육 전문성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차원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박성환이 개막 후 연속 안타 기록을 21경기로 늘렸습니다. SSG는 삼성에 4흘 연속 9회 후 결승타를 쳐내며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SSG 박성환이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냅니다. 개막전 이후 연속 안타 기록을 21경기로 경신하는 안타였습니다. 2대1로 끌려가는 SSG는 9회에 또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최정의 3루타와 LADI 적시타로 가볍게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진 투원 만루에서 최지훈이 우익수키를 넘기는 2타점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앞서 8회에도 안타를 때리는 박성환은 우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했고 안상현이 석점 홈런을 뽑아내며 완전히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4흘 연속 9회 이후에 결승점을 뽑아내며 삼성전 스윕에 성공한 SSG는 3위로 올라섰고 4연패를 당한 삼성은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필승조가 못 나오는 날인데 그래도 한 경기 선수들이 다 너무 열심히 해서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2대1로 따라간 4회 한화 노시환이 왼쪽 담장 너머로 큰 타구를 날립니다. 열흘 만에 1군 복귀 무대에서 터뜨린 시즌 첫 홈런이었습니다. 한화는 페라자와 문현빈까지 홈런포를 터뜨리며 LG를 꺾고 2연패를 끊었습니다. 롯데는 선발 로드리게스의 유빈이 1실점 호투에 전민재가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하며 두산을 6대1로 누르고 5연패와 최하위에서 동시에 벗어났습니다. 김상수가 3타점, 오윤석이 2타점을 기록한 KT는 기아와 3연전을 싹쓸이하며 선두를 질주했고 기아는 5연패에 빠졌습니다. NC는 선발 구창모 호투에다 타선에서 15안타를 몰아쳐 키움을 12대2로 이겼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이 출격하는데요. 새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에서 맏언니급으로 성장한 신유빈 선수는 유일하게 없는 세계 선수권 단체전 메달을 꼭 따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1위인 신유빈이 동료와 함께 가볍게 공을 주고받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해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단체전을 앞두고 막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량은 상승세입니다. 이번 달 마카오 월드컵 단식에서 만리장성을 넘어 3위에 올라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대회 메달을 모두 품었지만 아직 세계선수권 단체전 메달이 없습니다. 후배 선수들이 들어온 이번 대표팀에서도 맏언니급으로 성장한 만큼 책임감이 앞섭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웃기긴 한데 조금씩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책임감이 언니들이 있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세계 랭킹 9위인 장우진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 5개 대회 연속 입상에 도전합니다. 에이스 장우진은 2016 말레이시아 대회 단체전 동메달부터 최근 도하대회 복식 1위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년째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얼마가 남았을진 모르지만 이제 30대를 접어들면서 매 경기가 더 소중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대표팀 모두 세계 1위 중국과 함께 1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본선 대진에서 중국을 너무 일찍 만나지 않으려면 조 2위 확보가 중요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였습니다. 제명, 그다음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즉각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사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문체부와의 협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뚫고 묵힌 곳이 있다면 풀어나가겠습니다. 정 회장 당선 1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자격 없이 개입한 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실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문체부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50일 앞두고 가뜩이나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축구협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강세였죠. 하지만 간밤엔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던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41%, 0.89%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는 0.36% 몸값을 낮췄습니다. 여전히 지정학적인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해상 봉쇄 강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부설선을 격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란과 합의 때까지 철통 봉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종전을 이끌지 더 어렵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 테헤란에서는 휴전 뒤 처음으로 방공망이 가동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던 이스라엘은 일단 이번 일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어땠을까요? S&P 글로벌의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둘 다 좋았습니다. 양쪽 모두 기준치인 50을 넘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업황이 꽤 괜찮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정말 좋았던 건지를 두고는 분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S&P 글로벌 측은 전쟁에 따른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에 앞서 이른바 패닉 바잉을 한 결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재고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간밤의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간밤에는 주가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뒤에 나왔던 실적 발표가 직접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적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렸는데 지금은 실망 쪽으로 무게감이 쏠립니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할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악성 재고가 아주 급격하게 늘었고요. 전기차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포량도 급감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출은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의 우려가 커진 셈입니다. 테슬라가 과연 이런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긴 셈입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현재 10도 정도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26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7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해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부에 이어서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고요. 또 한 차례 특보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5도, 광주 11.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과 전주 25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